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남다른 포부를 밝혔죠. 때문에 충청권의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최근 굵직한 현안에서 충청권의 목소리가 배제되자 이에 반발하는 지역민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단행된 내각 개편에서도 충청권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서 충청 홀대론, 충청 소요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충청 홀대론과 그 파장에 대해서 토론해 봅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평론가 유영아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 최호택 국제교류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충청 홀대론이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충청권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홀대론까지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충청권 홀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에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희의 요소로 작용할 거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네, 정부와 여당에서는 충청 홀대론 하면은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여당의 또 지지율을 보면은 심상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같은 배경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120조가 투자된다는 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에 위치되면서 이게 불거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 의원님, 지금 현 정부가 지방 분권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충청민들은 좀 당혹해하고 분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충청도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하죠. 그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에 완전히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이런 전략을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충청 홀대로는 뭐 이번뿐만 아니고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선 그 하이닉스 문제도 지금 아산, 천안 이쪽에 중요한 그 반도체 중심 도시 건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 용인에다가 용인은 뭐 그냥 놔둬도 발전하는 아주 수도권에서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하이닉스를 갖다 준다는 건 그것도 120조를 투자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현 정부 2기 내각 장관을 교체하면서 우리 충청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장관 중에 지금 산자부 장관 딱 한 분 지금 대전 출신이 있는데 지금 현 정부는 그 호남 출신 중용 거기에다가 일부 PK 출신 중용해서 제가 볼 때는 호남 PK 연합정부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인사평중이 심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4대 강보 철거 중에 우리 충청에 있는 금강수계 보부터 철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충청도가 참 만만한가 보다. 네. 4대강 문제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계속 오늘 주제를 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상황이 하셨기 좀 때문에.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을 규제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규제를 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를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전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완화됐었냐면요.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한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이 그로 다 갔죠. 박근혜 정부 때 어땠습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 갔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아산의 상황만 보겠습니다. 처음에 수도권 규제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충남 북부 지역들, 천안, 아산, 당진 이렇게 해서 쭉 기업들이 몰려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정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택의 삼성 공장을 대규모적으로 허가하고 본사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정성입니다. 일관성이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가 했던 건 일관성 있게 좀 유지시켜줬었더라면 이런 저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업하는 입장에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해줬는데 이 정부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지점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 탓의 관점보다는 충청 이후에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 그렇게 하고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더 다시 또 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기업이 이제 원하는 부분에서 뭐 계속 또 변화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불과 2년 전에는 이게 허용됐던 문제가 2년 후에 바로 정책이라는 게 우리 이장호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바뀐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막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난 8년간 그렇게 9년간 열어놨던 공간들을 다시 막겠다고 하는 저항도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우리가 더 내줄 때 정부가 힘 가지고 국토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지방 이전을 더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정부 여당의 비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항상 좀 물타기 하듯이 전인 정부 얘기를 꺼내는데 현 정부의 지금 집권에서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균형 발전을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 탓하는 건 아니, 저는 탓이 그건 아니라 안 흐름에 된다고 대해서는 봅니다. 우리가 저는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책이라는 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더 잘 아십니다만. 근데 흐름이 탁 끊어져 갖고 예를 들면 저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게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네, 최 교수님.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현 정부는 이제 지방 분권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모토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분 말씀이 다 옳기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강원식 의원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러나 또 지역 입장에서 보면 우리 또 이장 의원님 맞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현 정부가 탄생을 할 때 가장 큰 모토로 잡았던 것이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정책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과거부터 내려온 그 정책이라고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장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정권이 집권을 잡은 지가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잖아요. 2년이 아직 안 됐죠. 예, 횟수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3년 차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예전에 뭐 우리 저 이해찬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앞으로 20년 동안 또 뭐 집권을 하겠다 뭐 이런 야망도 비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야망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지난 선거에서 정말 현 정권에게 많은 표를 주기도 하고 또 믿음을 줬던 그런 이 충청 지역에게 이렇게 사실은 좀 이렇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큰 그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국가의 균형 발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신호탄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 두 분 의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건 뭐 문재인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얼마 전에 2019년 국토균형 발전론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 분권도 강하게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갈수록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될 문제는 또 맞는 것이죠. 그러나 기존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졌던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의 국가 중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228개 도시 중에서 약 89개 도시가 거의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이 불균형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그걸 인식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지금 이제까지 온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문제죠. 지금 뭐 미세먼지 범국가대책위원회 기구를 구성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것만큼 더 심각한 문제 있겠습니까? 지금 지역 간의 불균형이 계속 벌어지면서 그러면 지역은 계속해서 이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망해가는 현상으로 가는단 말이죠. 일자리도 없어지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이러한 원성이 잦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이제 심각하게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충청권 홀대론도 있지만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제 이런 갈등 문제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정부 여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곤혹스럽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그 시민단체 생각은 어떤지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의 도움으로 잘 반영되고 먼저 제일 1순위에 들 게 뭐냐? 충남 도민이 이익이에요. 또 충남 농민이 이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충남 농민이 농업용수의 부족을 해서 농사짓는데 커다란 곤란 상황이 닥칠 거다. 알고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외에도 지방정부의 공공기관들도 사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어느 정도 의무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이슈가 좀 활성화되는 만큼 청년들이 좀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충청 홀대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토론해 보겠는데요. 지금 혁신도시 지정 문제에 대해서 충청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 충남의 대학 졸업생들이 공공기관에서 취업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제 그 공공기관 취업 박람회 열리는데 대전, 충남만 지금 제외된 상태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이를 바라보는 이제 지역 대학생들은 좀 참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 의원님, 네. 이 관련 법안도 내신 거로 알고 있고 네.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경과를 좀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최근에 사실은 1월, 2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논의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법안 소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잠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설명을 제가 잠깐 좀 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혁신도시 관련된 혁신도시 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전과 충남이 빠져 있습니다. 충북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혁신도시법 안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역 인재를 일부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법안을 처음 통과했을 때는 이제 세종시가 있으니까 충청권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했고 저희도 사실은 세종시가 오면 그런 기대감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종시가 블랙홀처럼 오히려 지역의 주변의 자원들을 가져가는 형국이 되면서 그러면 대전도 혁신도시가 필요하고 충남도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넓게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 법안이 홍문표 의원님 법안도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승조 지사가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 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법안의 경우에 사실은 저희의 상대는 여야의 당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과 비충청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2곳이 생기면 다른 데 갈 공공기관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다른 지방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혁신도시를 갖고 있는 시나 도에서는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여야 할 것 없이 충청도가 좀 중심이 돼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와 박병석 의원께서 낸 법안인데요. 그러면 이전에 혁신도시가 되기 이전에 왔던 저희 같은 지역의 대전 같은 경우에 대전의 코레일이라든지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서도 지역 인재를 좀 채용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토론회를 직접 했는데요. 지금까지만 말씀드리시면 충북도 이걸 열어달라 그랬는데 안 열어주셨어요. 충북은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공기관에 우리 충남이나 대전 인재들이 세종 인재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자체장이 협의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국감 때 충북도지사 상대로 이런 걸 좀 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첫 번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나 이런 것들도 좀 풀고 그러면서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을 하나 충청권으로 묶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근데 1, 2월 달에 법안 심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법에서 충청권이 좀 힘을 합쳐서 오히려 다른 시도를 설득하는 작업, 이게 되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전에도 사실 수자원공사나 KTNG 같은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역 청년들이 네. 그 있는 코레일이나 수자원공사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강원식 의원님 뭐 저런 좀 말씀하셨는데 우선 민주당 당 대표가 우리 이해찬 대표가 충청이고 또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뭐 요즘 저 엉뚱땅뚱한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 지금 이건 말이죠. 집권당에서 강력하게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뭐냐면 충청을 하나로 묶어서 혁신도시도 대전도 만들어내고 내포 신도시를 지금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만들어내고 해서 네. 충청의 젊은 대학을 졸업하는 인재들이 지역의 공기업에 그 할당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하는 건 우리 충청의 정치권의 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 총망라하고 네. 그리고 광역단체장 또 기초단체장 포함한 전체가 하나가 돼서 대정부 촉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 또 우리 대전은 박병석 부의장님처럼 그 굉장히 부의장까지 하신 중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더 앞장을 좀 서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우리도 뒷받침해드릴 수 있다. 이런 자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이게 저희가 지역 언론에서 아마 이 문제만큼 많이 얘기 나온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벌써 한 2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시에서 광역화를 풀기만 해도 사실은 어느 부분 정도는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세종시에서는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 2개 대학밖에 없는데 19개 공공기관을 다 독차지하겠다는 약간 이런 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지역 내에서도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가요, 이게? 아니요, 이제 그거는 조금 네. 우리 진행자께서 조금 더 진척된 사항을 제가 보고를 좀 드리면 시청자분들께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협상을 해서 이걸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 게 국토부 입장인데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협의가 안 됐는데 지난 국감에서도 제가 주로 그런 지역 인재 채용에 관련된 거를 주로 질의했었는데요. 이 협의가 안 되는 공간을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그 공공기관도 인재 채용을 다 못 채웁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 있는 대학으로 그 공공기관의 인재를 30% 못 채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신들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공기관들도 요청이 있고, 그리고 충북도도 실제로 못 채우고 있어서 그런 질의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열기로 했는데, 그냥 열기는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낸 법안, 저와 박병석 의원이 낸 법안이 이전에 있었던 혁신도시 이전에 왔던 공공기관을 열어줄 테니 그러면 다 같이 열자 이렇게 해서 그 국토부가 그 입장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합의가 된 만큼 이제 법안만 통과시키면 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이제 견제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거는 우리 이장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단계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청과 비충청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충청에서 일단은 단합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데는 세종시인데 세종시가 지금 요지부동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세종시장님이 아마 민주당 시당위원장 아니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방의 이춘희 시장이 의원님들도 지금 다 시장위원장. 민주당이고 또 지역구 의원도 민주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똘똘 뭉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과 상생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세종시가 탄생됐을 때 얼마나 이 충청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정말로 충청민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세종시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좀 세종시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정말 이
그 세종시 19개가 맞죠? 예, 그 네. 공공기관에 충청권의 학생들이 좀 취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노력부터 시작을 하면 이 문제는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여당이라서 말씀 많이 드리게 네, 되는데 네, 네. 그 방금 이제 사실관계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거까지 합의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토론회에서는 세종시 기조실장, 충북도 기조실장, 대전 기조실장, 충남 기조실장이 다 모여서 요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도 특히 이제 세종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대부분 박사급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연구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못 채우고 있죠. 그래서 그런 비효율성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게 상당 부분 수렴이 돼서 이제 같이 하는 게 목전에 와 있다는 보고는 그런 건 다 열기로 이제 그 집행부사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말씀. 아, 그러면 그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죠. 있는 이제 거죠? 제가 볼 때는 법안만 통과되면 진행이 바로 예, 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공기관 여는 게 법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저희가 법안이 네, 필요한 건데요. 그 합의는 어느 정도 됐는데 지역인재 채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도 그냥 안 놓으려고 했던 입장이 이전에 이제 교수님 지적대로 맞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나 대전 이런 것들도 같이 열자라고 하는 것은 지역인재 채용의 공간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법안이 통과된 본인들도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 문제로 같이 풀어내야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강원 씨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제 내부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민주당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해찬 당 대표가 민주당 당 대표 아닙니까? 네. 대표 되신 분이 세종시에 계신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 그건 정치적인 리더십 부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적극 나서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이 문제는 해결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안 되면 책임이 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보태면 세종시 문제가 나와서 근데 저도 전부 충청도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 세종시 부분이 참 제가 봤을 때 좀 희한하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지정을 왔다 갔다 하고 나면은 행정도시로서 이제 구상이 돼서 거의 이번에 행안부까지도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계가 지금 일자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그렇죠. 대전이나 충남하고 주변하고 이 연계성 교통인프라나 예를 들면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연계가 행정도시인데 중앙 공무원들이 다 내려와 있는 건데요, 실제로 거기 뭐 이제 국회 뭐 분원도 한다 그러고 거기 국무총리 공간도 거기 있어요. 좀 떨어져 있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주말이면 거기 공무원들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말에 거기는 예를 들면 뭐 상업이라든가 외식업이라 이런 부분들은 거기는 다 문을 닫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왜 충청도에서 이게 지금 혁신도시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홀대론 나오는데 이 세종이라는 도시를 잘 연계를 해서 충청도하고 같이 결합시키면은 상당히 상승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세종시 내려갈 때마다 항상 좀 이상하다, 희한하다, 희한하다. 어떤 경우는 세종이라는 도시가 뭐 세종역이 설치되는 게 뭐 다른 이유가 뭐 있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 부분은 우리 강 의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좀 발전된 상황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충청권 주민들의 이제 성남 뿔을 건드린 부분이 바로 이제 금강보 해체 부분인데요. 심지어 이제 그 여당 소속의 도지사나 시장까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지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불거진 배경에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서 이렇게 해체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한 것이 굳이 꼭 충청권부터 먼저 하느냐, 이 충청권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박사님 뭐 말씀하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충청도가 정말 이렇게 만만하게 좀 보입니까?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저야 뭐 지금 뭐 당 소속이 아니고 어느 정치적 편향성은 없습니다. 왜 제일 먼저 이렇게 충청도를 항상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지역민이시니까. 강 의원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랬는지 그거는. 그러나 하여튼 금강보 문제는 지금 우리 이장호 의원님도 국회에서 질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뜨거운 정치 현안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문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4대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를 해체하는 거. 이 환경과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양립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립 양상까지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나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금강의 그 보를 해체했을 경우에 과연 농업 용수가 진짜 실제로 부족하냐. 그리고 정말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녹조 라떼가 굉장히 많이 차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호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와 경제적 편익 문제 이런 부분들로 좀 접근이 되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정치권에서 여야 문제로 되니까 이것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수순까지 가니까 좀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의원님,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이 반발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 한 이유가 있고 또 현 정부가 이걸 뭐 해체하자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졸속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충분히 검토도 해보고 다시 통계도 내보고 또 유불리도 따져보고 편익도 따져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가는 것인데, 현 정부의 가장 문제는 단기간에 무슨 일을 끝내고자 하는 아주 조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바로 이 4대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요번에 그런 결정을 권고하는 그 계의구의원들이 지금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3개월 만에 뚝딱 해치운 거예요. 근데 국가의 중대한 이런 사안들, 충청 또 도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또 때로는 충남에 있을 가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나중에 큰 위험성이 있는 이런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정부에 권고하고 싶은 것은, 시수는 100년 동안 또 때로는 200년 동안 보완을 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해서 치수를 완성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해체하고 단기간에 건설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해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단점을 보완하면서 이걸 완성해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현 정부가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특히 금강수계에 있는 댐부터 철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충청도가 얼마나 만만하면 충청도에 있는 금강부터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 지금 영산강에 있는 철거도 굉장히 지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 충청 도민들 의견도 제대로 무시하고 농민들 의견도 제대로 안 들어보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또 지난해에는 보령 때문에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도수로까지 건설했지 않습니까? 한 700억 가까이 들여서 그런 것들 다 무산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 현 정부가 이 충청도에 대한 홀대를 떠나서 완전히 패싱하겠다는 뜻이라고 이렇게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 의원님 뭐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맞는 말씀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아닌 말씀도 있는데, 크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급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없애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자는 말씀 저는 공감합니다. 성급하게 이왕 만들어졌지만 지금 없애는 건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엔 좀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농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반영해야 된다. 아마 그런 말씀이시라고 좀 보고요. 근데 그게 무슨 충청도 패싱이다 이게까지 가는 거는 좀 과도하게 정치적인 말씀이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6월까지 공론화를 추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7월 달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이런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의 반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장도 부분 철거 정도의 아마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공주보에 관련해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수렴을 잘 해야 될 것이고, 성급하게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신중하게 좀 철거하는 문제를 하자는 그 말씀엔 저는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 최소 10년 이상 저희 데이터도 분석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그런 3, 4개월에 해서 결정하는 건 그건 완전 졸속 결정이죠. 아니 이제 뭐 지을 때는 그보다 더 짧게 지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신중하다는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지을 때도 너무 성급하게 했죠.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해서. 근데 제가 말씀한 어쨌든 저희 같은 이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가는 국민들이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반발하고 문제가 있다고 충청도민들이 느낀다면 그 부분 전 충분히 수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우리 강훈식 의원님 이제 SK 용인 간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같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정부가 바뀌자마자 이 금강보 해체하는 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신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물론 이제 금강보를 해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건설이 됐고 또 이렇게 건설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혜택을 보는 그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 그래서 정말 제일 먼저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래도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지금 농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대책을 좀 세워놓고 그것을 해체를 해야지 지역 주민들의 혼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무조건 그냥 철거한다는 그런 명제를 앞에 두고서 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이렇게 개선시키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또 무엇인지 이런 것도 네.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금강보 해체 문제는 사실 시민들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해체를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4대강 조사평가 계획위원회가 환경부 공무원 7명, 민간위원 8명 했는데 다 친정부 대변하는 보철거론자들이에요. 네. 거기다 환경단체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이미 철거를 결정해놓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객관적인 예를 들면 수자원 관리나 이런 거 객관적인 분들이 전문가들이 만약 이걸 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친정부 인사들로 다 구성해서 이미 4대강 철거하자는 분들 이런 분들을 넣어가지고 이런 걸 결정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분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게 그 논의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 결과를 보시면 오늘 말씀하신 게 좀 민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철거된다라고 전제하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 논의가 이후에 두어 번 정도 더 논의를 거치게 되니까 그때까지 좀 저희가 의견을 잘 모아서 또 우리 충청들의 민심도 잘 전달하는 것이 전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환경부를 서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졸속으로 이런 결정을 못 내리게 하는 것도 저의 중요한 네, 저희가 조금 네. 결과를 좀 네, 보시면 지켜보도록 될 겁니다. 하겠고요.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의 본론일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게 충청권 인사가 너무 중앙 정부 요직에 없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내각 개편에서 충청권 출신이 이제 뭐 한 명도 없었고 지금 장관급도 이제 다 합쳐봐야 한 명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먼저 시민들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는데 전북 2명과 광주, 부산, 경남과 서울, 강원 등 각 1명으로 충청 인사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 18명의 장관 중 호남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영남 5명, 수도권 4명 등이며 충청은 단 1명에 불과해 강원보다도 더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청 지역의 현안들이 제대로 방영이 될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충청에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은데 왜 배제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충청이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걱정되고 그러네요. 네, 지금 18명의 장관 중에서 충청권 출신은 대전 출신인 이제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명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도에 과연 인물이 없어서 정말 이런 것인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인사홀대를 겪었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강 의원님, 먼저 정부 여당에서는 제가 어떻게 공격 받고 마지막에 답변해. 그게 예. 낫지 않을까? 예. 하고 또 그럼 제가 이 또 의원님부터 말씀을- 한번 좀 말씀 들어보죠. 아니 문재인 정부 이번 예. 3월 8일 2차 예. 개각을 보면 충청 출신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충청 출신이 왜 인물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번 장관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정말 장관에서는 안 될 분들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충청 출신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개각하면서 충청 출신 한 명을도 배려를 하지 않는 건 이 정부가 충청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 더구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 인사인데 충청권에 좀 좋은 인물들 추천도 좀 하고, 또 민주당 당 대표가 충청도인데 충청도 출신 훌륭한 인사들 좀 추천 좀 해서 균형 좀 맞춰라, 이런 목소리 하나 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홀대로 떠나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 봐도 우리 충청권 전체 여야를 떠나서 똘똘 뭉쳐서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균형 있는 인사를 해라.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저 자료 더 모아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1급 이상 공직자까지 다 조사를 해서 충청도가 얼마나 지금 홀대받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정부에 대한 투쟁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 네. 대표가 충청도 출신입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노영민 실장이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관급이라든가 이 충청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현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로부터 하여튼 이런 공무원이라든가 중앙의 관료 출신들이 두루두루 넓게 써야 그것이 국가가 균형과 형평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탕평 인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바뀌는 7명이 8명 장관 중에서 1명도 충청도 출신이 없다는 것은 아마 청와대, 이건 뭐 당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당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청와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음 인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이제 의원님 충청권 출신인데 아무래도 그 각 여권이든 야권이든 좀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그 여권 야권에서 중심적으로 좀 목소리가 좀 큰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뭐 호남이건 영남이건 간에 그 영향력이 사실상 반영됩니다. 인사에. 제가 알기로는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뭐 과거에 JP처럼 이제 지역 정당이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당 체제로 결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당에서 있는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좀 목소리를 내고 강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데 정확한 것 같아요. 힘을 모아서 충청권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돼야 되고 그래야만 또 인사에도 반영되는 거거든요, 실제로요. 아마 이 TV를 또 청와대에서 보면은 다음 인사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강 의원님 입각이 되지 않을까 내심 저는 고민을 이거 아닙니다. 저는. 능력도 있으시고 아이고, 정말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그 영충호 시대잖아요. 인구로 따지면 영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가 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이 3번째인데,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인구가 가장 적은 호남권 인사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구를 어떻게 대변하는 건지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개각이 될 때 발탁이 되려면 사실 인재풀이 좀 탄탄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 충청 인사들이 그렇게 인재풀이 탄탄하지를 못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정치 선배님들이 좀 후배들 좀 잘 키우고 또 지역의 고시 출신 애들 이런 분들을 좀 탄탄하게 요소요소에 박아놓고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나면 고향 와가지고 경로당이나 쫓아다니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중앙의 인재들을 키우고 중앙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지방에 내려와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지 저는 그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지역민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 네.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는 만족했던 것이 뭐냐면 충청권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우리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찍은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보면 배신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건 우리만의 짝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선거에는 정말 지역민들의 중심을 가지고 투표행위에 좀 나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그런 노력들을 좀 지역민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크게 공감합니다. 일단 먼저 이번 인사에 충청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여당이라 해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면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이게 시점으로 찍어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미 도정환 장관이라든지 뭐 장관급이지만 비서실장도 있고 이런 거니까 시점으로 놓고 볼 문제도 아니고 역대 제가 100일 동안 노무현 정부부터 쭉 봤더니 14에서 17% 정도예요. 도찐개찐입니다. 아주 표현이 좀 제가 거칠지만 뭐 어느 정부나 할 거 없이 우리가 많이 대접받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되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첫 번째가 어쨌든 인재 양성을 하는 내부적인 합의들을 좀 만들어 나가자, 충청인들이. 그리고 사실 외람됩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국방장관 송영무 장관이 이제 뭐 많은 비판도 받고 야당한테 공격 받았는데 충청 출신이란 말이죠. 어쨌든 부여 출신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여야를 할 것 없이 지역 안에서는 좀 지킬 건 좀 지켜주고 또 키울 인재들도 좀 키우고 또 우리 전체도 나름대로 컨소시엄과 서로 함께 하자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좀 더 좀 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은 좀 듭니다. 저도 이제 뭐 계속 여당만 하는 건 야당일 때가 있었는데 하물며 충청 선배한테 공격할 때는 좀 더 좀 신중하게 하고 이런 풍토도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선후배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끈끈함들. 물론 그렇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쑥닥하자 또는 우리가 투명하지 않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투명하게 할 것 하고 꾸짖을 때 꾸짖고 또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 대한 어떤 함께 모으자라는 공동체 또 같이 끌어감 이런 것들은 좀 아직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인재들을 좀 키워나가고 더 많은 인재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야의 싸움도 안 할 수 없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런 메커니즘이 충청권이 제일 약한 것 아니냐. 영남도 호남도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이 과제는 함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원식 의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 정부 때 대전분을 한 분을 장관 추천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분이 차관이 됐습니다. 장관을 안 시켜주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 민주당 내에 당 대표 또 민주당 내에 중진들, 충청 지역 출신들이 지역에 지금 인재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인재를 발굴을 해서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장관 후보로 추천하고 이런 역할들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 야당에서 추천하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저는 뭐 지역 정치인들 중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 장관 입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충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식 의원님하고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인사수석이든 비서실장이든 또 여당 원내대표든 사무총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역의 좋은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분들은 장관으로 하셔도 좋겠다. 차관으로 해도 좋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데이터를 넘겨줘야 된다. 그 역할을 안 하면 불가능하다. 저는 동의하고요. 오히려 나가서 여야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컨소시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인재를 놓고 같이 서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 이게 더 중요하고요. 또 말씀대로 이장호 의원님 많은 추천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보면은 매 정권마다 특정 지역 출신들이 유독 많아집니다. 근데 이 충청도는 정권을 못 잡아서 그런가요? 보면은 없어요. 보면 지난 정권 때도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분명히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은 이 충청 대망론에 대한 갈증도 커진 것도 사실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극히 당연한 정치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의 기반은 호남이고 이거 해결 안 되는 겁니까? 한국당 기반은 영남이에요. 그런데 과연 어느 당이 충청도가 기반으로 돼 있느냐. 이건 저는 지역주의를 폄훼하거나 지역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에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양성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이제 선거를 분석해보면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좀 당을 캐스팅 보트라는 게 밀어주고 이제 그것이 흐름에 따라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럴 때는 충청도를 대변할 수 있는 충청도의 아픔과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 정치적 영향력 그런 것들이 약화된다.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야 양당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하여튼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그 위에 청와대에서 예. 좀 의식을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저는 예, 이제 좀 충청 그런 생각이 도민들께서 드네요. 예. 대망론을 실현하려면 우리 강원식 의원이나 이 젊은 의원들 있잖아요. 충청의 젊은 의원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결국 충청 대망론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 도민들께서도 젊은이들, 젊은 정치인들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그게 충청의 미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장호 의원님도 젊으신 분 아닌가요? 저도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이번에도 제가 또 양보할 수 없는 사업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천안이 지금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축구종합센터가 있고요. 또 최근에 천안 아산역을 그냥 휙 지나간다고 해서 지금 지역 위에 반발을 사고 있는 평택 오송 복복선 이 선로를 하나 추가로 건설하는데 그 추가 선로에 이제 천안 아산역을 그냥 통과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이제 그 대전에도 현안이 많이 있는데 흔히 충청도를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충청 홀더론이 다시 불거질 것 같은데 민심도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뭐 특히 강원식 의원님 지역구니까 그쪽이니까 그 몇 가지 좀 보고를 이제 뭐 이 자리에서 좀 올리면 우리가 SK 뺏겨서 아까 이제 이 토론회 모두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사실 올해 아마 4월 달로 예정돼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탕정에 추가 투자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SK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아마 충남 아산의 제 지역구입니다만 거기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미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들어올 땐 조용히 들어오고 안 된 건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온다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평택 오송 복복선 관련된 건 이렇습니다. 지금 SRT하고 KTX가 너무 많은데 그게 정체 구간이 평택에서부터 오송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정부질에서 그걸 총리한테 물었던 것도 이 내용인데요. 근데 지하로 파면서 지금 현재의 안에는 천안 아산역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평택과 충북을 가긴 합니다만 이 충남을 건너뛰는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게 사실은 현재로서는 지금에 있는 거에 두세 배로 정차를 해도 다 쓸 수는 있습니다. 다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가 충남도민들의 요구이고요. 저는 뉴욕에 갔을 때 너무 지하철역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지하철이 비효율적으로 많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게 민주주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철도국의 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 아산역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어제 그러니까 며칠 전에 대정부질의에서 제가 이야기했고 총리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잘 안 된다, 또 다 우리 들고 일어나서 같이 싸워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충청의 정치, 행정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저희가 짧게 한 번씩 좀 듣겠습니다. 예, 이 의원님. 우선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가 돼서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좀 나서야 되고요. 또 광역단체장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 4개 광역단체가 도시계획을 포함한 충청의 발전을 공동으로 함께 구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듣고요. 전 단적으로 대전을 보면 2월 실업률이 5.4%로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2위입니다. 그래서 실업자만 4만 3천 명이 이릅니다. 우리가 이 대전이 현실이 이 충청의 실질적인 수구의 도시로서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청의 정치인 그리고 행정가들 또 시민단체, 언론 하나가 돼서 한 팀이 돼서 대정부 차원의 어떤 충청 대책 이걸 요구할 필요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 네, 지금 그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 충청권
그 니어미터 조사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때는 한국당이 앞서다가 또 한때는 민주당이 앞서다가 이렇게 혼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충청민들의 어떤 특성상 사실은 그러면 민주당이 많이 밀린다는 이제 그런 반증이거든요. 왜냐하면 반응이 좀 늦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근에 나타난 지역 홀대가 가장 큰 영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인재는 반드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의 충청 홀대는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1년 이제 내년 총선이 1년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누가 진짜 정치인인지, 누가 가짜 정치인인지, 누가 지역을 위안하는 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분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 의원님 이제 20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할까요? 저는 뭐 충청 홀대론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수치나 통계는 다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충청의 이름으로 힘을 합쳐갖고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자는 말씀은 선배님이나 교수님의 말씀은 무겁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여론이 좋지 않다.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조만간에 이런 지역 경제라든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남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마 입장을 또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 박사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단지인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천안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상 결코 뒤지지 않는데 했다는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진짜 지역 균형의 의미에서 좀 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정책 담당자가. 그리고 이제 정부한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좀 미숙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건강보험 문제도 4대강의 문제점들의 폐해를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결합해서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체할 거냐 이런 수순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세종시도 문제도 그래요. 행정도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연계돼서 충청과 연계돼서 발전되는 도시로 안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뭐 강 의원께서 충청도시니까 지금 어차피 이 지방 분권이 어차피 중요한데 최 교수님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충청은 매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심성 공약이나 정책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충청 민심의 특징이죠.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불거지는 충청 홀대론, 여야 모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